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지금부터 위포트 2017년 하반기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필기시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건보 문제의 어떤 유형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 구성인데요. 일단 빨간 글씨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반기, 중반기, 2017년 상반기, 중반기의 결과물인데요. 2016년도에 비해서 이제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60문항을 60분에 푸는 이런 문제로 바뀌었고요. 자,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사지선다어를 냈다라는 거죠. 사지선다어는 NCS 모듈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시 모듈에서 썼던 선다인데요. 건보가 지금까지는 오지선다로 출제를 했다가 올해 이제 사지선다로 바꿨거든요. 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나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찍었을 때의 변별력, 뭐 찍었을 때 이제 그냥 맞는 확률을 줄이기 위한 뭐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언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요, 뭐 체크해야 될 보기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아주 약간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갖지 않는다.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인성검사는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분의 60문제 그리고 세 영역, 요것이 건보의 시험 구성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각 영역별로요, 뭐 2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역별로 이렇게 끊어서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전체 문제를 하나로 놓고 60분 안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다 그랬으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여기선 시간이 남고 여기선 시간이 모자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과거가 아니라 영역별로 본다라면. 하지만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 자기의 어떤 실력과 시간 배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 조금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수하고 시간하고 봤었을 때 다 풀어내기는 사실 만만치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조금. 근데 어렵다라는 것, NCS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매우 어렵다라기보다는 내가 체크해야 되고 생각할 것이 많다. 뭐 생각을 뭐 어려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봐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빨간 글씨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NCS의 핵심과 평가 요소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건보가 약간 오락가락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뭐 한번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죠. NCS는 이런 거다라고 한번 빡 보여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 좀 이상한 문제들도 나왔다가 또 다시 이제 조금 다시 NCS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요.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NCS 직업기초 능력 총 10가지 영역, 이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능력부터 해서 직업윤리까지 총 10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제 NCS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이미 아시겠고, 뭐 모르시더라도 안 들어보셨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10가지 영역 중에서요, 요 3가지 영역이 거의 전체의 90% 뭐 좀 과한 거고, 뭐 다른 영역, 뭐 직무별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대략 뭐 80% 이상은 이것이 다 차지하더라. 수리 능력에다가 자원관리까지 포함한다. 사실 자원관리는 별도의 영역은 아니죠. 그냥 뽑아내긴 했지만요. 이것이 문제화 됐을 때는 결국은 수리하고 자원관리하고 의사소통 합치면 결국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로 통한다. 모든 NCS의 필기시험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통한다라는 것이 바로 NCS의 핵심이죠.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요 3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만 딱 정확하게 낸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평가 요소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시험이다라는 것. NCS 평가 요소는 뭐죠? 여러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식기술 태도를 말하죠. 그럼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식기술 태도라고 할 때 뭐 지식기술 태도 자체가 직업 기초 능력이어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즉 직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더라. 그럼 직무 상황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문서를 읽고 해석하고 그 문서의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심, 즉 내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그런 요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통적인 직무적성 검사 유형, 즉 대기업의 직무적성 검사 유형, 뭐 언어, 그다음에 수리, 추리 이럴 때 수리 같은 경우 응용 방정식 이런 문제들 거의 잘 안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논리 게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도형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응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가 요소 NCS에서 결국 이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 실무 능력 평가하는데 가장 그 요소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시험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시험의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는 사실 문제를 내거나 평가하는 기관의 마음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라는 부분이죠. 실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 자, 실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등수 안에 드는 거죠. 등수. 몇 점 이상 맞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몇몇 공기업에서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 빠지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옳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옳다고 믿는 상황에서는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점수가 중요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아야 하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몇 등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데요.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이런 NCS형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낯설었죠. 기존에 NCS가 출제가 되면서 NCS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탕 문제를 가지고 필기시험을 봤단 말이죠. 하지만 건보에서는 그런 부분 배제하고 정확하게 NCS형 문제만 가지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건보에서 실제 진행하는 업무들 또는 실제 사용하는 문서들 이런 것들을 제시문으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낯선 감각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하지만은 최근에는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치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은 문제가 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 또는 상황 판단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요, 이 문제를 제 시간에 풀어낸다라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 사실 변별력 내는 데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NCS 기본서 수준의 문제들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NCS 기본서는 어떤 거죠? 그냥 그 모든 영역을 포괄해가지고요. 대표적인 문제들 중심으로 이제 학습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하지만 실제 개별 기업의 시험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개별 기업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보는요. 만만치 않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것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경향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78문항 60분에 비해서 문제수가 다소 줄어들었죠. 하지만 17년에 오게 되면은요, 60분은 그대로인데 문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지문이 길어졌다? 말씀드리자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세트형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라는 거죠. 세트형 문제라는 것은요, 그냥 복합적으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시문 또는 하나의 자료의 문제 한 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의사소통이구나. 아, 이것은 문제 해결이구나. 아, 이것은 수리구나.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동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트형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도 제가 사실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NCS,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시험을 생각할 때, 그것을 대할 때, 영역은 그냥 싹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 한 가지만 본다. 어쨌거나 문제 해결할 거다. 그거 하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제시문에 문제가 3개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이죠. 하나는 독해를 물어보는,
의사소통 능력, 또 하나는 계산을 물어보는 수리 능력,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세트를 구성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형별로 영역별로 출제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다분히 그거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형식적인 구분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앞에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시험지에 줘놓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풀다가 계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문제들이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별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트렌드는 이렇다, 추세는 이렇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의사소통 능력에서 지문 내용으로 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에서 자원관리 같이 뭐 출제되더라. 사실 문제 해결 자체가 뭐죠? 수리적 판단과 언어적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수리적 판단에서 자원관리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자원관리 자체가 사실은 어떤 독특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제 영역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나 그런 주제 형식 이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파트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어휘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어휘의 비중 낮은 편인데요. 물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휘력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자어가 뭐냐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대부분 무엇을 물어요? 실제적으로 너 문서 쓸 줄 아니를 물어보는 거죠. 문서 작성할 줄 아니를 물어보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런 거죠. 맞춤법 또는 공문서 작성법 이해할 수 있느냐. 공문서 작성법 여러분들이 지금 알 리가 없죠. 하지만은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휘도 사실은 그냥 한번 그냥 1초, 5초 뭐 이만에 딱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휘 문제도 시간이 걸리고요. 자, 독해 문제, 그다음에 뭐 주제 찾기, 내용 일치, 순서 조합, 글의 반응. 이것은 일반적인 독해와 같습니다. 의사소통, NCS 의사소통 능력에서는요, 뭐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 독해가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문학 독해.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지문에 출제되었다. 이런 것도 나왔고요.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문제 해결에 나와 있더라라는 거죠. 문제 해결. 그래서 뭐 수학 전략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에 있던 어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냥 이거 주고 뭐 제대로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이 대부분 뭐죠? 전통적인 어떤 공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물어본다. 즉 의사소통 능력에서 NCS형이다라고 해서 공문서 이해 능력을 본다라는 거고요. 여기 뭐 중반기 필기시험에서는 이제 수학 전략과 분석에 관한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됐죠. 한번 이렇게 몰빵 한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수학 정도는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뭐 건보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을 포괄했을 때 모든 기업을 포괄했을 때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직 이해하고 중복돼서 뭐 교재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수학 분석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유념하시고요. 보고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사실은 뭐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NCS형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독해가 서로 섞여 있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수리 능력도 최근에 어떠한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응용수리하고 자료 해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응용수리에서 뭐 이 기본 방정식, 일률 구하기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뭐 4문제,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이것도 출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들. 주제상으로 그랬다라는 부분이고요. 확실한 거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건보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 뭐 이런 거 시간, 거리, 속력, 소금물 농도 구하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문제가 나오는가? 그냥 응용 수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결국 자료 해석형 문제다. 자료를 해석하는 것을 2가지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하나는 실제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료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계산하라라고 어떠한 상황에 적용해라라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건보도 거의 모든 것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전통적 의미의 자료 해석 여전히 그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문제들도요.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하는, 즉 전체 과정에 뭐가 중요하더라? 독해가 중요한 거예요. 독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계산 자체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나, 물론 노가다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은 4층 연산 가지고 해결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이제는 어떤 단순한 공식을 암기해야,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더라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고요. 이건 건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이나 업무 중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을 자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요거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수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주차요금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수리 능력은 전체적으로 이 자료 해석적으로 흐르고 간다. 자료 해석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것 또한 뭐가 문제풀이에 드는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 많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해결인데요. 이 문제 해결은 앞에서 나왔던 의사소통하고요. 수리 능력 그냥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을 같이 한 번 더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관리가 이제 따로 나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였는데요. 근데 굳이 이제 그것이 그런 형태의 문제를 NCS 모듈에서 우리가 자원관리에 분류한다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 결국은 얘도 이쪽 수리 능력에 와서 붙어도 이상하지 않고 이쪽에 나와서 붙어도 이상하지 않고 결국은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고 응용 의사소통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건 뭐죠? 옳고 그름 제대로 읽었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라고 물어보면 이것이 의사소통인 거고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 누가 제일 잘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 이것은 바로 문제 해결이다. 이것도 이제 굳이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포함돼요? 라고 구분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죠. 문제 해결이라는 전체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자료가 매우 방대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근데 그 정보의 바다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는, 쓸모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뭔가를 판단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판단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사실 이것도 그 맥락이에요. 주어진 자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나가면서 일일이 다 분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를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것만 찾아내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같이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뭐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직관적까지는 좀 오바고요. 직관까지는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러죠. 때에 따르면 직관적인 판단도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딜 봐도 단순 연상 중심이에요. 즉 뭐가 계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의 로직, 즉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만 알게 되면 계산은 좀 편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뭔가를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싶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유형 따위는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문제 해결합니다. 세트입니다. 그냥 복잡해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렇습니다. 영역별로 그냥 나눴다라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그쪽 냄새가 나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라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앞에서는 조금 계산 덜 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많이 하겠죠. 정도죠. 하지만은 문제를 구성하는 논리 자체, 세트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긴장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해력 향상이라고 써놓은 대비 전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how to, 건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답은 드렸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적당히 해서는. 물론 이 부분은요, 건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기업 쪽의 경쟁률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껴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독해력 향상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모든 것, 제가 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쪽에서도 얘기합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아할 때, 그리고 문제의 원리를 보아할 때, 평가의 원리, 왜 직무적성 검사를 보는가를 평가할 때요. 결국은 한 가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리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여기서 말하는 독해력은 실질적 독해력을 얘기하죠. 글을 읽냐 못 읽냐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두 가지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공문서의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심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상황, 주어진 자료 조건을 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딱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들이 보통 문제 해결 영역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독해력 향상이에요. 독해력 향상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글을 많이 읽어라? 아니에요. 글을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업무랑 관련된 문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뭐죠? 공문서 형식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공문서 형식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 익숙해지면 자료 해석에 익숙해지면 자료를 잘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독해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재 있는 거 그냥 문제 풀어 제끼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연습용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재를 본다라고 하면요. 그건 굉장히 슬퍼요. 슬픕니다. 그 정도 퀄리티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모의고사 한번 보고 치우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서점에 가면 널렸습니다. 그냥 누가 낸지 모르고 개발세발 낸 문제들.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만든 것들이고요. 문서 하나 선택하는 거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은 거예요. 거기 있는 문서들 여러분 두 번, 세 번 읽으세요. 두 번, 세 번 읽으라는 얘기는요. 그거 그대로 나온다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들이 읽다 보면은 이런 NCS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문서의 형태에 좀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보험공단 사업 내용을 이해해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건보를 지원하면서 건보에서 뭘 하는지 모르면 이거는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가도 대략 낭패죠. 그래서 주요 사업을 이해해라라는 부분인데요. 자, 과거만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건보와 관련된 어떤 제시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던 시절도 아주 잠시 있긴 했지만요. 여전히 건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출제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또 새롭게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중심으로 그 부분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보에 지원하면서 건보의 체계, 보험료 부과 체계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사업 내용 이해. 그래서 제가 저희 책에 있는 지문들을 잘 보라고 한 겁니다. 실제 문제 출제에서 보다 저희 책에는 건보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독해 지문, 일반적인 다른 뭐 어떠한 공문서 이런 것들은요. 그건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뭐 그 일반적인 독해 지문은 아무래도 적응도가 좀 낮다라는 거죠. 하지만 건보의 사업, 그다음에 건보의 어떤 적용되는 공문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요. 이왕 하는 거 그것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은요.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 강의를 왜 듣는가?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공부하려고 라는 발칙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거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문제들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뭐 독해도 막 세심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과 같이 짚어나가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진짜 실전 연습 60분 동안 60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에 절반 풀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분 못 갔는데 60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적응되지 않았으면 이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 연습 시간을 붙잡고 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침 10시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생체 리듬 맞춰가지고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딱 풀어보고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나는 문제도 풀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문제를 강의 들으면서 풀겠지. 그 여러분이 풉니까?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실전을 풀고요. 풀고 난 후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십시오. 자, 요거 앞에 그게 있죠. 그 유형 설명 강의. 유형 설명 강의는 먼저 들으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같이 문제를 보면서 유형 설명 강의는 들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예습하신 후에 같이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특히 뭐 기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렇고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반드시 이거 이후에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요. 적어도 여러분의 경쟁자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